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설문으로 배우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손님은요,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작가이지만 어떠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냐, 양쪽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분은요. 그래서 이거를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역경을 딛고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는 스피커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You want to know what tough is? Go to the people you tease and say sorry. Go up to the people who still tease you and say, hey, stop it. I forgive you, but please stop it. That's tough. The change is up to you. 자, 여러분 연설문 잘 살펴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요, be up to 대상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up to you, up to me 이런 것들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ou want to, 여러분 원하세요? 뭐를요? What tough is. So you want to know what tough is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강인한 게 무엇인지 좀 알고 싶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요, go to the people.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래요? 바로 you tease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놀린 사람에게 가세요. 그리고 나서는요, and say sorry. 여러분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go up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또 가도록 하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래요? Who still tease you. 여러분을 계속 놀리는 사람에게 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말하세요. Hey, 야, 너 있잖아. 뭐라고 얘기를 해요? Stop it. 멈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stop teasing me. 야, 나 놀리는 거 이제 좀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I forgive you.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런데 but please stop it. 이제 좀 그만해줘. 그게 바로 강인한 겁니다. 이제 약하고 혹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이제 놀림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강인한 거지. 그게 팔다리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놀리는 것이 강인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change, 변화는요, is up to you. 변화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강인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어떻게 누구에게 달려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be up to 대상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오늘의 핵심 패턴처럼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비동사 뒤에 up to 대상을 말씀해 주시면요, 어떤 대상에게 되게 결정이나 혹은 어떻게 보면은 그 판단하는 것이 달려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be up to 대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문장들 얘기를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정권이 달려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it is up to you. 요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거 너가 결정하면 돼. 그거 너의 선택에 맡길게. 그런 것들 얘기를 할 때 it is up to you.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식당이라든지 혹은 뭐 데이트라든지 혹은 뭐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it is up to you 라고 얘기를 하면 너가 결정해. 그건 너에게 달려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고요. it 대신에 여러분이 뭔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되게 간단하게 그냥 it is up to you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up to you. It's up to you.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너무나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할지는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조금 주어가 좀 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는 it is up to 무엇이 아닙니다. 그래서 what we do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요, 달려 있습니다. up to 대상에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상이 이번엔 누구예요? 그쵸? 우리입니다. 그러면은 us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t's up to us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우리가 결정하면 돼.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어를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at we do is up to us. 우리가 뭘 할지는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야. 라고 연습을 한번 또 해봤고요.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그건 너한테 결정이 이제 주어지지 않아. 라고 해서 부정문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it is up to you, 혹은 what we do is up to us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이 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 너가 결정할 문제 아니야.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부정문으로 얘기를 해서요. It is not up to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럼 너한테 그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 달려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처럼 It is not up to you. It's not up to you.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문장이 끝나도 됩니다. 하지만 특정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너에게 결정권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땐 투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현 많이 씁니다. 바로 to decide까지 넣으면은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이제 결정권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it's up to you to decide 라고 얘기를 하면 결정하는 건 너에게 달려 있어. It is not up to you to decide. 그쵸? 여기처럼 그 결정하는 건 너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야 라는 의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is not up to you to decide. It is not up to you to decid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한번 불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내가 항상 결정해야 돼? 왜 항상 나에게 달려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y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y is it? 하고 나서는 up to me.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면은 왜 그게 결정권이 저에게 있는 거죠? 왜 제가 그러한 문제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항상이라는 걸 좀 더 강조해서 Why is it always up to me? 왜 항상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항상 저에게 달려있나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거기다가 살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to 동사를 넣으면 특정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하는 게 달려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to say no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어떠한 상황일까요? 그쵸? 야, 너가 가서 좀 거절 좀 해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 왜 그렇게 좀 힘든 것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들은 왜 저한테 항상 시켜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y is it always up to me to say no? 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으로 그냥 Why is it always up to me? 요 문장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두 가지의 문장 다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어떠한 대상에게 달려있다, 결정권이 있다라는 거를 be up to 대상으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봬요.